이토가 고종이 해이그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걸 알고 펄펄 뜁니다. 그래가지고 배신들, 이완용이를 비롯한 그 친일 정권 장관들을 불러놓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동안 몰래 의병 만들고 각국에 밀사 파견하고 고종이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진작 이자를 죽여야 됐는데 자네들을 봐서 살려두었다. 그런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고종이 책임을 지든 자네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려나가지고 똥통을 지든 인력거를 끌든 아니면 나랑 전쟁을 하든 내 이번에는 왕실을 박살을 내고 왕과 자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펄펄 뜁니다. 그러자 이용훈이라는 놈이 나서가지고 이참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야 합니다. 왕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덩달아 날뛰고. 그러자 이완용이가 마지못해서 이토한테 고종 대신 순종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지금 왕을 처단하면 전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본 군수가 많다 하더라도 전 백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큰 사단이 날 겁니다. 순종을 왕으로 하고 고종을 뒤로 물러나게 하십시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 고종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하든 고종의 목숨을 지켰던 것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성격이, 이완용은 술도 잘 안 마시고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고종은 은인이죠. 이완용이는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서 쌀음 치다가 막 내맞고 이러다가 충청도 군수 양반 양아들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고종 눈에 들어가지고 고종 왕자들 교사 글선생으로 궁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고종이 그 미국에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이뻐하고 신뢰했어요. 그런 관계에서 이완용이는 인간적으로 고종을 보호하려는 면면이 많은 부분에서 보입니다. 그때 이완용이가 이제 총리를 하면서 그 내각에 이윤용이 송병준이 이놈은 뭐 기생어미 애비 없이 크다가 민용환 선생 눈에 띄어가지고 개밥을 먹고 요리집에서 주춧돌 나루 밑에서 개하고 같이 자고 이러는 어린 놈을 민용환 선생이 공부시키고 해서 공무원 만들고 그랬는데 민용환 돌아가시자 그 집에 와서 민 선생이 나한테 빚지고 죽었는데 이거 갚으라고 그 아주 못된 놈 아닙니까? 한국 여자들 갖다 일본 매춘업 흉내내가지고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놈. 이런 놈들이 진짜 매국노죠. 송병준이 뭐 이런 놈들. 근데 지금 반일 감정 이용해가지고 진해 세력 넓히는 이 좌익 놈들 이런 놈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엄한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그래요. 그 뭐 숱한 애국지사들 전부 친일파 명단에 올려놓고 진짜 이런 내국놈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우리는 1910년 경술 국치로 대한제국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이때 고종이 퇴위되고 그 심약한 순종이 왕이 되는 정민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자는 회의를 끝낸 이완용이 송병준이가 즉시 궁으로 갑니다. 궁에 도착했을 때 고종은 침실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관이 고종이 지금 주무시니까 내일 아련을 해라 그러자. 그러니까 송병준이 이놈이 내관을 밀치고 방문에다 대고 벌써 주무십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 잠이 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고종이 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송병준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큰일 났습니다. 일본이 지금 폐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잠이 오십니까? 고종이 아닌 밤중에 뭔 홍두깨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말이요? 이완용이가 신들이 100번을 숙고하여 오늘의 시국을 잠재울 방도를 감히 말씀드리오니 황상께서 왕권을 동군께 양위하시고 왕실을 보존하시옵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부복을 합니다. 그 옆에 그 불쌍놈 송병준이도 얼떨결에 이제 따라서 엎드리고 고종이 기가 막혀서 이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이요.
군주는 신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은 상소도 간쟁도 아닌 밤중에 협박 아니요. 야심한 시각에 어찌 나더러 양위를 하란 말이요. 양위 문제는 나도 생각을 해봤지만 아직 짐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또 동궁의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알다시피 건강이 좋지 못하고 국가가 이처럼 위태로운 시기에 짐은 물러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을 경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 송병준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옥자를 내놓기가 싫으십니까? 차라리 일본한테 선전 포고를 하십시오. 님이 힘도 없는 왕이 이러면서 이놈이 허리에 찬 일본 돈을 빼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자네 무슨 짓인가 소리를 지르고 이완용이가 다시 읍소하며 황공하옵니다. 사태가 실로 위급하여 그렇사옵니다. 양위를 거부하시면 저들이 당장 폐하를 해야 하고 대권을 태자 전하에게 돌릴 것이니 일단 옥체를 보존하시오. 후일을 도모하시옵소서 이럽니다. 그래서 고종이 하늘에 뜬 달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 그렇다면 국내부 대신에게 조서를 쓰게 하시오. 이완용과 송병준이 두 사람은 돌아가고 고종은 밤에 왕의 글을 대필하는 국내부 대신 박용호를 슬며시 부릅니다. 그리고서 다음날 이완용이 박용호한테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또한테 갑니다. 조서를 보면 짐이 대업을 이은 지 44년이 되어 종사가 망하게 되었으니 슬프도다. 짐은 국가의 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하게 하노니 양위 절차를 국내부 장내원에서 거행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조서를 읽던 이토가 아니 대리총장이라니 대리라니 이 작자가 끝까지 왕권을 못 내놓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완용을 노려보면서 자네가 이 같은 조서를 쓰게 한 것이요 총리는 내 부하요 고종의 부하요 총리가 내 부하라면 당장 이 조서를 수정해 오시오 이럽니다. 이완용이가 다시 그냥 그 조서를 들고 박용호한테 가서 고치라고 가는데 박용호가 없어졌어요. 알고 내튄 겁니다. 그 이적질을 할 수가 없죠. 왕은 대리라고 써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고치러 왔는데 다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튄 겁니다. 그러자 이토는 이완용 손으로 대리청정이란 말을 양위로 고치게 하고 옥새도 찍히지 않은 조서로 양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날 장안에 고종이 퇴위한다는 벽보가 붙어지고 장안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고종이 퇴위를 한다는 거야. 이거 이완용이 이놈이 우리 임금을 폐위시키는구만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떼를 지어서 이완용이 집으로 몰려갑니다. 이완용이 집이 그때 저 남대문 바로 그 옆에 큰 기와집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이놈의 새끼가 며느리를 첩으로 삼는 잡놈인데 나라를 외놈들한테 팔더니 결국 왕위를 폐위시키는구나 이러면서 이완용이 매국노 죽이자고 고함들을 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이완용 백성들이 그래도 이완용이는 느기하게 참여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왕을 지키게 노력했던 신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터지자 이때부터 이완용이 이제 죽일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 이후로 이완용이 암살 사건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신문은 고종이 스스로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시킨다는 기사를 대선특필하고 기념우표 막 찍어가지고 전 국가에 마치 고종이 즉위식을 선전하는 것처럼 일본 놈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질을 해댑니다. 이 강제로 이제 새 황제가 되는 순종이 누군가 하면요 명성 황후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근대 전환기에 펼쳐지는 이 궁궐 속에 온갖 변혁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가슴 아프고 힘든 고난 속에 공포 속에 성장한 왕자입니다. 그한테 가장 큰 상처는 외놈들한테 아주 처참하게 어머니를 잃은 거. 그 외놈들은
명성하고 죽이고 지들 손으로 불태워가지고 시신도 못 봤어요. 이 순종은 엄마. 그리고 그 3년 전인가 강제로 이제 황제 즉위하기 그 3년 전인가 2년 전에 자기 부인, 자기 어머니가 시해 당할 때 그 어머니 막으려고 이러다가 폭행을 당해서 그때 입은 병으로 2년 전인가에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고종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이 커피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고종은 커피 매니아라 이 커피 맛을 아니까 한 모금 입에 물고서 냄새가 이상한데 하고 뱉었는데 이 순종은 그냥 생켰어요. 그래가지고 내장을 다쳐가지고 병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험한 일을 당하면서 컸기 때문에 순종은 아주 심약하고 조금만 일해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 병중에 있는 왕세자죠. 이 간악한 이토가 이것을 알고 이 병약한 순종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7월 21일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거기서 새 황제 즉위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고종하고 순종은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완용이 내각하고 일제가 가짜 고종 순종 옷을 입혀가지고 막 앉혀놓고 이 자리에 기쁘게 나왔다고 온갖 조작질로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양의식인 양 그 나오지도 않은 고종과 순종을 그려놓은 조작된 그림인데 이거를 그냥 전 세계에 뿌리고 고종이 스스로 이제 놀고 먹으려고 아들을 왕을 시키고 지는 이제 뒤에서 놀고 먹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고종이 스스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종은 강제로 폐위되고 대한제국은 몇 년 뒤 일본에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역사에서 대한제국은 사라집니다. 왜 이 철진한 대한제국의 근대사를 다른 소재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요즘에 그 일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책자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팔리는데 이걸 읽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침략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조선과 대한제국은 일찌감치 망했어야 할 나라였다. 아주 못된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서 개화시키고 그 왕정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수명도 늘어났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백성들, 국민들은 나쁜 왕정 때문에 항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제의 침략을 축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죠. 고종의 대한제국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